등등. 그러니까 지난번 면회에서. 그런데 명태균 씨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해해요. 그 점은 우리 이제 전체적인 진보 쪽 언론도 그 사건 자체, 강혜경 씨와의 얽힌 그런 얽혀 섞인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명태균 씨나 변호인인 남상근 변호사도 사실은 뭐 대선 주자들에 관한 얘기, 김건희, 윤석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저한테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니까 소위 정자법 위반 사건이니까 맞아요. 그건 예. 이미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제가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신고자 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예. 마찬가지로 결국 그런 사건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고 예. 법 위에 있지 않잖아요. 죄진 것만큼 처벌은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명태균 씨가 저는 그럼으로써 본인의 형사 판결, 본인 사건으로 기소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느냐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형이 선고될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보석 청구를 해놨고 몸도 망가져 있고 다리는 그렇습니다. 15도 지금 털어도. 장애가 예. 예상이 될 정도니까 예. 보석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예. 있기도 하고 사건이 중한죄가 아니에요. 예. 예, 돈과 얽힌 얘기인데 예. 실제로 명태균 씨나 남상근 변호사는 내가 먹은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는 안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두 번째, 명태균 씨는 옥중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와 정치 이야기와 관련해서 누가 가장 전파력이 좋냐. 그 중에 저도 하나 꼽은 거죠. 그래서 쫄아서 비상계엄했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법사에 간사하니까 당연히 뭐 면회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뭐 편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두 번 동안의 면회 중에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법무부 장관직이나 한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들어. 당연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진 그 많은 얘기들 제가 민주당 의원이 어찌 알아요 다. 그거는 국민의힘 출입 전문 기자만이 알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 못 알아듣죠. 예, 못 알아들어요. 미안해요. 제가 엄청나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실제로 모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그 기사를 찾아서 대비를 해보면 이게 맞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원님 진짜 모범생이시다. 그래요? 여하튼 아무튼 전 착하다는 얘기죠. 매우.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아침에 늘 전화 온다. 6시에 6시 전화 온다. 모닝콜이다. 많은 얘기할 필요 없다. 1분이면 통화 끝난다. 자기 메시지 자기가 보내는 거 의미 금방 알아차린다. 근데 그런 아들 둔 적 없다고 하니까 근조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기가 막힌 상징과 그 순발력.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한 게 없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알아듣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냐. 사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자존심 빵. 두 번째. 상처 엄청 받으셨네. 그래도 필요하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참았죠. 그다음에 꺼낸 사람이 뭐 나쁜 쪽 얘기한 사람은 뭐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뭐 권성동, 뭐 또 뭐 뭡니까, 뭐 윤상현 있죠. 윤상현, 윤 뭐죠? 저기 저 윤한홍. 그 말고도 예를 들어서 장동혁 의원도 얘기도 하고 뭐 있다. 뭐 이런 등등도 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뭘로 등장하는 겁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지만 파일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장동혁도 파일이 있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비난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근데 얼마 전에 이준석도 내가 입 열면 뭐 그거는 그냥 맛보기만 해준 거죠. 맛보기죠. 내용은 없잖아요. 내용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 수사 기록에 이준석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있다라는 뭐 그런 암시를 했죠. 예. 그러나 자기가 입을 열으면 간다는 거지. 그 검찰 수사에 다 홍준표, 오세훈 다 있다. 포렌식한 결과에도 있고 수사 결과에도 있고 자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김종인, 이준석 의원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와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축소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의 문제라든지 민주당이 덥석 이걸 물을 수가 없는 제가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일국의 국회의원이고 네. 한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한 사람이고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씨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그냥 다 부안해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공익신고자 문제도 그런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명태균이?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검찰의 칼자루를 같이 잡고 있는 형국 또는 검찰의 등 위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 네. 윤석열이라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다시는 그런 유형의 어떤 정치 검사가 정치인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칼자루를 같이 쥐고 있는 형국이나 검찰의 등 위에 타 있는 형국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전혀 어필할 수 없죠. 그러나 현실은 대검이 검찰이 이 대선 전국에서 명태균 녹음 파일 황금폰으로 대비되는 이 수사를 통한 개입의 여지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 긍부정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네. 다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의 특히 대검과 중앙지검의 모종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 어제 오세훈의 후원회장 김한정에 대해서 4군데 압수수색한 것은 그 시그널로 읽어야 된다. 명태균 씨 그 말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딱 맞아떨어져요? 특검법 딱 통과하는 그 네. 법사위에서 전체위에 통과하는 그 시점에 압수수색 기사가 떴습니다. 저가 느끼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이 연쇄 반응들. 예. 이건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면회 그 접견 과정에서 그걸 예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은 거죠. 특검법이 통과되고 바로 오세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사위에서 그런 어딩은 아니에요. 그런 네, 어딩 네. 하지만 오세훈이 대선 그런 거 나서면 예. 바로 칠 거다 검찰이. 예. 그래서 후보 못 되게 할 거다. 뭐 그런 취지죠. 근데 본인들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 뭐 껍데기를 벗기겠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출마 못 하게 한다라는 거고. 껍질을 벗기겠다 그랬죠. 껍질인가?